오늘은 18강인데요.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좀 그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은 왠지 우울해지고 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예, 그리고 또 비가 이제 이렇게 내리니까 추적추적 내리니까 나뭇 이파리들이 연두빛인데 그냥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좋아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그 18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 창작 과정을 크게 시의 원천, 시의식, 시적 형상화의 그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 시의 원천은 작품과 구체적인 연관이 있고요. 시의식 과정은 통찰과 상상력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형상화 단계는 이미지나 은유나 상징, 역설 등을 통해서 시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목.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입니다. 이름.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시의 성패는 제목이 크게 좌우하고 어떻게 행가리를 해야 가독성이 높아지는지를 선생님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시의 성패는 제목이 크게 좌우한다. 성패, 일의 성공과 실패를 성패라고 합니다. 좌우는 영향을 끼쳐서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제목은 시의 시작이요 끝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시말이에요. 시말. 시작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알파가 시작이며 오메가 끝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과 조화를 이루거나 연관성을 생각한다. 이 말은요. 목적이나 방향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을 쓰는데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나를 나타내는데 내가 누구고 뭐고 이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암시하듯 스치듯 제목을 붙이거나 다소 엉뚱해도 상징적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무방하다. 좀 어려운데요. 암시하듯 스치듯 이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그 제목은 그 산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심해 산처럼 높은 거예요. 거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상징적 이미지다. 굉장히 이게 요즘 많이 쓰는 언어인데요. 축축할 수 있는 어떤 그 고급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 여신상을 말하면 어디겠습니까? 뉴욕을 상징하잖아요. 흰색, 배그민족 이렇게 상징이 되고요. 광주 하면 자유, 한거 이런 겁니다. 여수, 요즘 뜨고 있죠. 여수, 밤바다. 네. 담양하면 대나무, 관방천, 정자문화, 유배문화 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담양은 그 한자로만 태양의 연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담양이 그 자연 불학이 297개입니다. 다 해서요. 그런데 자연 불학 297개 중에서 4개의 마을에 대나무가 다 있어요. 대단하죠?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하고 새로 생기는 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을에 대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나무 오면 결계의 고장, 대나무 고장, 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더 이미지화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메가세콰이어나 관방천이나 명옥헌이나 소설 아주 다 욕심이 나죠. 다 욕심이 나지만 그래도 마을마다 있는 대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엠블렘을 만들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유와 반전과 관조가 관건이에요. 네. 사유, 반전, 관조. 이게 있느냐 없느냐 시 속에.
이게 정말 관건이고 이게 최대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를 한편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제목이 질량 보존의 너무 어렵죠? 일단 제목만 봐가지고는 도대체가 이 시인께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져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걸로 변해도 모든 질량에는 변함이 없다. 네, 이게 우주적인 말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생성 소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한번 보면요. 후두둑 밤새 감나무가 품을 비운다. 갑 떨어지는 소리죠. 여기서는 감나무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땡감인지 뭐 홍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후두둑 하니까 감나무 같은, 밤나무 같으면은 알밤이 떨어지는 그 소리잖아요. 근데 감나무 같으면 홍시가 떨어지는 거는 뭐 철퍼보든지 뭐 이런 소리로 해야 되겠죠. 이게 씻을 때 이런 어휘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 볼 것 없이 땡감, 풋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풋감의 자리를 물품은 바람이 지나간다. 물품은 바람은 젖은 바람이죠. 그럼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근데 소나기와 풋감과를 오버랩 시켜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시를. 숲에서 맞이하는 어머니의 첫날 밤이다. 여기서 숲에서 맞이하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의 첫날 밤이다 이렇게 하면 더 명쾌한 것 같습니다. 감나무 귀에 옆구리를 찔리며 달이 지나가는 조금 억지성이 있어요. 감나무 귀에 옆구리를 찔린다는 건 조금 그래서 감나무 귀를 스치며 아니면 감나무 귀를 스치고 달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 더 좀 스무스할 것 같습니다. 이건 첨삭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뭐 보고 느끼는 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의 옆구리에 간물이 든다. 네, 간물 듭니다.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채 떴지 못한 풋감이 떴다. 이게 풋감 달이에요. 이게 어머니죠. 지금 풋감과 지금 감나무와 지금 그 달과 어머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이제 어머니의 한생 같은 것이 지워지고 채워지고 다시 지워진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쓸쓸할 겨를도 없이 툭 떨어지는 감. 나무 그늘로 어머니가 가신다. 어머니의 치마폭만한 밤이 가신다. 이게 감나무 그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질량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지워지고 채워지고 다시 지워진다. 이 말로 모든 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가고 오고 사라지는 세상사의 빈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는 모양새를 나타내는데요. 직장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사표를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상의 어떤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저 단체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됐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과 협력을 어떻게 잘해서 이 회사를 키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으면 그렇게 그 억지 쓰듯이 사표 쓰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감으로써 그 회사가 더 잘 돼요. 네. 이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억지로 뭔가를 맞추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집니다. 쓰는 사람도 힘들어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그 시상이 나오고 줄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까지 한 줄씩만 메모를 해놓고요. 예를 들면 군데 메모를 해놓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필 쓰듯이 일단 써놓고 그거를 시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게 좀 빠르게 쓰는 그 시작법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좋은 시편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차상영 선생님께서 파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파열, 정화연. 부서지는 것들은 아주 먼 거리를 지나온 것들이다. 접시 하나가 깨어지는 순간은 수많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지나왔다. 날카로운 모서리나 딱딱한 바닥을 피해 먼 시간을 지나온 것이다. 한밤에 듣는 빗소리, 바닥에 닿아야 부서진다. 아무도 도달해 보지 못한 그 높이에서 출발한 툭툭 튀는 빗방울 소리. 빗소리는 편도가 아닌 왕복하는 소리들이다. 한없이 부드러운 파편. 가끔 잠에서 깰 때 방과 밤을 왕복하는 중이라는 것. 울음도 웃음소리도 먼 감정을 달려와 유쾌하게 또는 슬프게 깨진다. 뿌연 거울 속에서 나를 닦아야 하듯 어둠을 쪼개는 빗줄기는 밝고 건조한 기후의 파편일까? 목소리도 부스럼이 난다. 거칠고 텁텁한 입맛, 기침 한 번에 떨어질 딱지가 아니다. 부스럼에도 윤기 도는 그 시절 지나면 파편이 튄다. 파편은 펑펑한 길을 지나온 것들이다. 네, 묵직합니다. 파열이네요. 파열은 깨어지거나 갈라 터지는 것을 파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열이라는 명사는요, 마치 동사 같은 느낌을 받죠. 폭발. 보면은 폭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파열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서지는 것들은 아주 먼 거리를 지나온 것들이다. 이 사유인데요. 아주 멋지게 써놨어요. 이 세상 모든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부서져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네. 제 아무리 견고하게, 제 아무리 쇳덩어리를 크게 이렇게 뭉쳐놨더라도 결국 먼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입니다. 접시 하나가 깨지는 순간은 수많은 달그닥거리는 소리를 지나왔다. 이것도 사유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이 접시가 깨지는 순간은요, 우리가 설거지를 달락달락 그러잖아요. 이런 소리들은 수없이 지나온 거예요.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멋집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나 딱딱한 바닥을 피해 먼 시간을 지나온 것이다. 이제 안 깨지려고 어떻게든 노력한 거예요. 접시도 노력한 겁니다. 사람이 다 노력해서 하는 것만 아니고 접시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안 깨지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요. 날카롭거나 또 모서리,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 자신도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한밤에 듣는 빗소리, 바닥에 닿아야 부서진다. 지금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한밤에 아무도 도달해보지 못한 그 높이에서 출발한 톡톡 튀는 빗방울. 아무도 그 빗방울이 지금 사람으로 말했는데 도달하지 못한 곳까지 결국 와서 톡 튀어서 올라가는 거죠. 빗소리는 편도가 아닌 왕복하는 소리들이다. 한없이 부드러운 파편.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빗소리가 비가 지금 딱 쭉 떨어지면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 편도잖아요. 그 빗소리는 다시 못 올라가, 빗방울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시인께서는 세밀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떨어졌다 다시 튀어오르는 우리가 영상 카메라 같은 걸로 잘 찍으면 그게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튀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왕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없이
부드러운 파편이래요. 너무 멋있어요. 이게 파편은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고체예요. 이 파편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없이 부드러운 파편이라고 해서 시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 잠에서 깰 때 밤과 밤을 왕복하는 중이라는 것. 잠에서 깨도요, 이제 우리가 자다가 이제 깨잖아요. 뭐, 화장실 가야 한다든지, 그럴 때도 밤과 밤 사이에 지금 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음도, 웃음소리도 먼 감정을 달려와 유쾌하게 또는 슬프게 깨진다. 그러니까 웃음이라든지 울음도 결국 깨진다고 봤습니다. 뿌연 거울 속에서 나를 닦아야 하듯. 이 말은 흔히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샤워를 하려면 그 거울이 이렇게 이제 끼었잖아요. 뿌옇게. 그리고 그거를 나를 닦아야 한대요. 나를. 어둠 쪽에는 빗줄기는 밝고 건조한 기후의 파편이니까. 물방울을 파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도 부스럼이 난다. 부스럼이라는 건 피부에 나는 종기입니다. 근데 목소리에도 부스럼처럼 그렇게 난다는 거죠. 거칠고 텁텁한 입맛. 기침 한 번에 떨어질 딱지가 아니다. 부스럼에도 윤기가 도는 그 시절 지나면 파편이 된다. 파편은 평평한 길을 지나온 것들이다. 이게 또 사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요. 파편은 평평한 길을 지나온 것들이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읽어보고 이게 마음속에 또 상상 속에 넣어놓아야 됩니다. 이렇듯 통찰을 통해 시상은 관념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서요. 감각적이고 구체성을 띠게 돼요. 우리가 상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물방울 하나도 파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상상 속에 있던 것을 현실로 데리고 와서 구체성을 띠게 만드는 이 작업이 아주 형상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상상의 세계를 종합하고 사물에서 깨달음을 예를 들면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어떤 때는 쉽게 나오고 또 꼭 시를 써야 되는데 안 나올 때 쥐어 짠 듯이 하면요 시가 딱딱해집니다. 시상이 예를 들면 옹달샘이 물이 고일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를 기다리지 않으면 차지를 않잖아요. 그렇듯이 항시 옹달샘은 아무리 퍼내도 그 수위를 유지하는 게 옹달샘이기 때문에 사람 가슴 속에 옹달샘을 두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퍼내면 그 물이 고가리려는 게 아니라 채워지던데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상상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옹달샘처럼 시상이 채워집니다. 좋은 시 한 편 또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생로병사입니다. 이 사자가 원래 절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을 이 절사를 넣음으로써 교묘하게 이 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시를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희연법이라고 이 말이 비슷한 유사 동음이어죠. 동음이어를 가지고 이게 했을 때는 한자만 가지고 그거를 시로 썼을 때는 좀 상상력의 폭이 그만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단어를 더 가져와서 비슷한 단어를 갖고 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글을 꾸며 나가는 거. 굉장히 예를 들면 시를 확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첩이다, 경칩이다, 뭐 비는 피다. 예를 들면 서두르다, 서투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어를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꾸미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 나는 이 절의 규모를 굉장히 이 절이 큰 모양이에요. 짐작하기 어려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생이라는 절을 간 거예요. 지금 인생이라는 절이에요.
그래,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절의 한 귀퉁이에 들어와 있으나, 여기서 한 귀퉁이는 그 인생 여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생로병사라겠잖아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 과정의 과정을 한 귀퉁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 절을 통과하는데 한 100년쯤 걸린다는 소문이다. 멋지게 썼죠? 이 절, 일생을 통과하는데 지금 한 100년쯤 우리가 걸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모두 이 절에 다녀갔거나 죽었거나 그 말이에요. 일생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거나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갈 것인 사람,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 갈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절 밖으로 나간 후로 더 이상 소식이 없다. 절 밖으로 나가면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이제 절대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아주 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 절 밖으로 나간 사람은 더 이상 소식이 없어요.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리 가 있는, 미리 이제 죽은 사람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서둘러 가 있는. 근데 나의 생로병사가 돼야 되는데 서둘러 갔다는 거예요.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2절 받기 그래서 나는 도무지 두렵지 않다. 도저히, 도대체 그 말입니다. 뭐 받기 두렵지 않아요. 다 알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또 놀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단 법석인 절마당을 찬찬히 둘러보며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천천히 걸어간다. 야단 법석인 절마당.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절,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여정. 근데 이 여정을 가는데 야단 법석이다 이 말이에요. 우당탕탕 하기도 하고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야단 법석. 야유에서 떠들썩하게 펼치는 설법 강좌를 야단 법석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같은 날입니다. 부처님 어제 오신 날이죠. 오신 날에 스님들께서 강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연등도 달고 그러는데 제가 아시는 분도 연등을 어느 절의 신도 회장인데요. 연등을 달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한 달간을 거기 가셔서 그걸 접고 둥그렇게 만들고 또 조그마한 꽃들도 만드는데 참 어떤 우리가 중생의 어떤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저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 연등을 보면요 저는 그냥 예사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연등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단법석 알아봤고요. 마지막인데요. 실은 아니 박이고 박기 아닌지 모르다. 이거는 저 열반에 들었거나 천국에 갔거나 그게 진정한 삶인지 또 이쪽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삶인지 그러니까 안팎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봤는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 은유, 상징, 신화 등은 어떤 방법으로 표현된 시는요. 상당히 깊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표면상으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진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방법을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 패러독스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근데 우리가 여기 사자 하나 바꾸고 절사자로 죽을 사자를 절사자로 하나 바꾸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장난 비슷하지만은 이게 쓰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시를 세 편을 한번 봤습니다. 제목이 가져다 주는 이 파열, 이 파열은 아까 첫 번째는 제가 그랬죠. 명사지만 동사화되어 있는 단어다. 움직이라고 했어요. 시는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처럼. 그 다음에 생로병사에서 절사자를 씀으로써 이 시를 깊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